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방 TV 특강 지식인의 한유진 아나운서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국방 TV 특강 지식인. 노래로 부르는 군인 정신 뮤지컬 특집 2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뮤지컬은 두 작품입니다. 먼저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으로 제작한 육군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와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 UN 가입 3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메이사의 노래입니다. 의미가 깊은 두 작품 신흥무관학교와 메이사의 노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동지면서 여자한테 걸치고 일어나. 알 수 없었기에 그땐 그 사람 믿지 못했죠. 상처받을 두려움 앞에 마음을 닫고서 군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와 메이사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이자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이자 뮤지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뵙게 되니까 굉장히 더 반가운데요. 이번에도 유익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먼저 이 뮤지컬은 제목에서부터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직 못 본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막이 오르면요. 1907년입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지게 돼요. 아마 장병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밀사를 파견했다가 일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탄압, 강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역사적 소용돌이가 등장을 합니다. 고종은 폐위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독립투사들,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서간도로 옮기게 돼요.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뮤지컬은요. 그 신흥무관학교에 모이던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게 돼요. 유생이었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자 그걸 복격한 주인공 동규가 있고요. 천민 출신이지만 그래도 역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팔도가 나옵니다. 헤란, 나팔 같은 인물들도 등장을 하죠.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치는가가 뮤지컬을 통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제가 반전이 나온다는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전 때문에 그게 마지막에는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이럴 수가 라면서 보게 되는 게 이 작품의 묘미입니다. 저도 그 반전을 알고 있지만 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신흥무관학교를 보기 위해서는요, 교수님,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팩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팩션은요, 팩트와 픽션을 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는 팩트와 이것을 가져다가 가상의 이야기를 더한 픽션을 더했다라고 해서 팩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재미난 상상력을 더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완성도를 가진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도 딱 그런 경우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흥무관학교는 국군의 날 70주년 그리고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이 뮤지컬이 갖고 있는 제작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앞서 계셨었던 독립투사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공연 때문에 출장을 갔었을 때 임시정부 총사 같은 곳을 보면서 이곳에서 그 옛날 우리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동적으로 그 공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뮤지컬도 보면 그런 감성 똑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신흥무관학교는 또 연예인 병사들의 출연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지창욱 님이라든지 강하늘 님 등등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이 배우들의 연기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00점 만점에 10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5점이요. 정말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였어요. 특히 그 당시에 군복무를 시작을 해서 많은 대중들이 만나기가 좀 힘들어졌었는데 군 뮤지컬 통해서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훈련하는 모습까지도 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표 구하기 정말 힘들었고요. 저도 신문에 글을 쓴다고 하니까 표를 한 장 마련해 주셔서 가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부럽네요, 교수님. 이렇게 대중성뿐 아니라 신흥무관학교는 또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작품성도 뛰어난 걸로 유명하잖아요. 웰메이드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뮤지컬에서는요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와우 팩터. 와우 팩터요? 예, 사람들이 와우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네.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중이 공연을 보러 가려면 그만큼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이 작품 신흥무관학교는요 그 와우 팩터가 아주 충실했었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람을 하시면서 그럼 와우를 몇 번 정도 외치셨을까요? 일일이 세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한 12번 정도는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관객 수도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연일 매진사례 기록을 했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은 혹시 그 당시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셀러브리티들이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팬들이 가지 않았을까? 팬들만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뮤지컬 좋아하는 관객들 정말 많이 그 공연장 찾았었고요. 저는 이 작품은 그래서 꼭 한번 앙콜 공연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도 기꺼이 표를 사서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또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요. 부유한 집안의 동규 그리고 노비 출신의 팔도의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는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요. 예, 일제강점기를 보내야 한다면 그 신분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무대에 나오는 이 두 캐릭터요.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우정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변화, 변신 전부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보고 이해하고 감동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나라만큼이나 내 가족, 또 내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보면서 뭔가 인물에 대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에 더 몰입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신흥무관학교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 곡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처음 무대에서 저 노래 들었을 때 저는 이순신 제독이 생각이 났어요. 왜 명량해전 가시면서 그 얘기 하셨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 바로 그런 정신이 이 노래에서도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절 정말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독립투사들의 마음이 아주 잘 전달되는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이제 관람을 하시면서 이 장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배우들이 정말 인상에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강하늘이 처음 뮤지컬에 나온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지청천 장군 역으로 나오는 배우 중에 인피니트의 member가 있었어요. 성규? 예, 네. 성규가 등장을 했는데 정말 멋있는 정말 지청천 장군이 우리가 직접 만나뵐 수 있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몸의 각도를 어떻게 객석에 보여줄 때 어떤 느낌이 들까까지도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은 가수구나, 좋은 또 셀러브리티고 엔터테이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던 기억도 납니다. 네, 이제 성규 같은 경우는 예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으로 활약을 하는데 또 장군의 모습으로 다른 면모를 또 보여줬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평론가이시다 보니까요, 신흥무관학교에 숨어 있는 이제 뒷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습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늘 그렇지만 훈련 받을 때 되면 다른 사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딱 무장을 해서 현장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저도 이제 훌륭했다, 좋았다, 굉장히 만족했다 말씀드리려고 무대 뒤에 가서 같이 만났는데 다 같이 막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이 작품을 같이 하면서 전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흥미롭다, 재밌다, 군 뮤직하면 특별한 체험이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아직 관람을 하지 못한 장병 여러분들에게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역사를 알고 보셔야 더 재밌다. 팩션은 그 역사를 비틀어서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모른다면 비튼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쵸. 역사를 잘 찾아보고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지청천 장군이 등장을 해요. 네. 지청천 장군은 우리 군대가 해산이 되자 일본 사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흥무관학교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청천 장군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에 나오는 지청천 역할을 본다면 네. 정말 박수치게 되고 뭉클한 그런 기분 느끼게 됩니다. 네, 관람을 하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가자라는 관람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제3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영예의 대상 후보로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신흥무관학교 뮤지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뮤지컬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장병 여러분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군 뮤지컬이라고 해서 편견, 선입견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우리 군 뮤지컬도요.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만들고요. 재미있게 볼 수 있고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이 작품 만날 기회가 된다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개할 뮤지컬은 메이사의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뮤지컬인데요. 교수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두 번째 작품 메이사의 노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랜 내전을 겪은 분단 국가가 있습니다. 가상 국가가 있는데요. 그곳이 카무르라는 곳이에요. 이야기는 우리의 군인이 그곳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고 우정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라만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우리 장병과 우정을 나누게 되고 굉장히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장병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메이샤의 노래, 메이샤가 뭐냐면요. 그 마음의 별 이름이 메이샤입니다. 메이샤의 노래는 기존의 뮤지컬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포인트가 많은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 안에 K-팝이 나와서일 것 같거든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인기 뮤지컬들, 흥행 뮤지컬들 보면요. 네. 대중음악 같은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잘 알려진 인기 노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작품 메이샤의 노래는 바로 그런 글로벌한 흥행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듣는 재미, 어렵지 않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아주 톡톡한, 쏠쏠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호강, 귀호강을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출연한 일부 배우를 제외하고 또 31명의 배우에게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군 부대에서 이 특기를 갖고 있는 장병들에게
오디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당당하게 선발된 배우들이 이 작품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대하기 전에 가수, 연기자, 댄서였던 그런 장병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끼를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 그런 재미난 모습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제작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출가가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이진아 연출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흥행 뮤지컬을 모두 만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TV 프로그램 사장님은 당나귀기 여기서 또 메이사의 노래를 다뤄주던데 김문정 작곡가님도 포함이 되어 네, 있더라고요. 김문정 작곡가도 정말 왕성한 활동하고 있죠. 팬텀 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프로듀서로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음악 감독인데 이 작품 통해서 또 작곡가로까지 영역을 넓혀서 도대체 뭐 못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농담하고요. 그런 얘기했어요. 너 분명히 편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식이요? 예, 너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편식하는 거라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제 사촌 동생이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아주 열렬히 또 박수치고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메이샤의 노래 하이라이트 장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날 그리지 못해 바뀐 날 거친 폭우가 도시를 삼켜 파도가 밀려든다 거친 물결이 휘몰아친다 함께라면 만질 수 있어 모두 행복한 그런 멋진 세상 함께라면 만질 수 있어 너와 나 함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네, 정말 음원으로 나온다면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메이사의 노래는 화려한 무대 연출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넘버의 음향이 뛰어난다는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무대 연출과 음향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물에서는요 공간 이동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혹은 특별하지는 않아요. 영상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찍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무대는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확 바꾸는 게 용이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요, 그 공간이 두 공간이 진행이 돼요. 하나는 오디션이 펼쳐지는 현재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우리 파병되었었던 지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무대를 아주 쉽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공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보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술술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런 공간적 압축이 잘 표현된 게 이 작품 연출의 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장르는 정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뮤지컬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보통 뮤지컬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북 뮤지컬이라는 게 인기가 있습니다. 네. 한 권의 책처럼 기승전결 스토리가 연결된다 해서 북 뮤지컬이라고 그래요. 근데 뮤지컬에서 북 뮤지컬은 한 장르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과 형태의 작품들이 있어요. 메이샤 노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야기도 있지만 볼거리가 아주 충실하게 등장을 하는 쇼 뮤지컬 계열의 성격을 또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쇼 뮤지컬은 미국에서 특히 인기를 누렸었던 장르거든요. 공연을 보면서 한편의 쇼를 보는 것 같은 신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이 작품의 매력이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해주신 쇼 뮤지컬이 이 메이샤의 노래에 딱 맞는 수식어인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장면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신나는 부분은 역시 으르렁이 아니었을까.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 안무 막 흉내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요, MT 가서 막 흉내도 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젊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무대 보면 그 장면 신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이사의 노래 뮤지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우리 군 뮤지컬이 이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 실험, 그리고 그 안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반가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모든 군 뮤지컬의 해답 혹은 정답을 제시한 작품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실험 정신,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아마 우리 군 뮤지컬이 더 많이 사랑받고요. 우리 장병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일반인들도 사랑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반가운 작품이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군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와 메이사의 노래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 도와주신 원종원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노래로 부르는 군인 정신 뮤지컬 특집 1, 2부 어떻게 보셨나요? 저에게는 군 창작 뮤지컬의 다양성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는 어떤 시간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아처. 3억 2천만 독자의 심금을 울린 작가 파울로 코엘료. 저자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깨달음과 삶의 진리. 활쏘기의 단계를 통해 보여주는 우아하고 현명한 인생의 지혜, 아처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 열리는 자정의 마법 도서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안겨준 힐링 판타지 소설. 삶과 죽음 사이 열리는 마법의 도서관에서 만난 인생의 두 번째 기회. 살아있음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숱한 겨울을 건너온 저자의 지혜를 살펴보고 찬란한 봄을 맞이하는 이야기. 풍경의 감각과 아름다움, 잠재된 힘을 포착해내는 책. 휴식과 겨울의 의미를 찾아 나선 투명한 언어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방금 영상을 보셔서 이해하시겠지만 장면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결사항쟁을 다짐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이 작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 앞서 계셨었던 독립투사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군인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